안녕하세요. 송영호입니다. 현직 교사로서 35년간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쳤고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자문관을 맡고 있고, 또 그동안의 경험을 집약해서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책을 저술하고 있는 송형호입니다. 오늘 1차 시는 우리 자녀의 학습 코칭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이상하게 자기 능력만큼 안 하는 것 같다. 이럴 때 그 배경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가 있습니다. 돌봄치유교실이라고. 여기 지금 주소가 보이시죠? 여기 주소가 보이시는데 여기서 이제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 이렇게 제가 게시판을 만들어서 어머니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이 학습부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거는, 제가 교직에서 아시는 것처럼 영어과의 경우는 수준별 수업이라는 걸 합니다. 상중하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그동안 10여 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왔죠. 그런데 저는 그 하반 아이들의 그 어려운 부분에 좀 착안을 해서, 제가 그래도 교직 20년 이상 됐을 때 그 아이들을 맡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그 하반 아이들과 주로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하, 얘들이 이런 부분에서 막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학습부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제 교실에서 있었던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책은 이렇게 쭉 여기 올해 이제 학부모 상담 129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요거는 현직 선생님들을 위한, 학부모님을 만날 때 소 닭 보듯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학부모와 한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냈고요. 다음 책은 제가 이제 드디어 학부모님을 위한, 이건 아직 책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학부모 119.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제가 학부모 연수 갔더니 그 연수장에 플랜카드로 나도 아빠가 처음이야 라는 말이 이렇게 아빠들 연수하는 데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현재 준비 중입니다. 청소년기의 정서적 어려움은 다 알고 계시죠? 여기 지금 요거는 서울시의 그 정신보건 전문의, 소아청소년 정신보건 전문의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 서울 아이들, 물론 서울 아이들이나 전국 아이들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서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 세 가지. 그래서 우선은 이 뇌과학에서는 사춘기, 이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인간의 뇌라고 하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하자면 그 리모델링을, 재건축을 하는데, 이삿짐을 다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삿짐을 그대로 둔 채로 재건축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볼 때는 참 답답하죠. 그런데 정작 본인들의 경우는 정말 애들 말로 환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애들을 봐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이 리모델링기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2병입니다. 우스개 아시죠? 북한이 왜 남한을 침범하지 못한다? 네, 아시는 거 다 아시죠? 중2 때문이다. 중2가 무섭기 때문에. 근데 중2가 왜 무서운가? 제가 이렇게 들여다 봤어요. 교사로서. 그랬더니 중2 아이들이 이 전두엽이 발달하는 것이 가장 격렬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면서 보면 2학년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2학년 1학기까지는 제가 영어과니까 이걸 head and shoulder, knees and toe, knees and toe, 머리, 어깨, 무릎, 발이죠. 그러면 얘들아 스트레칭 하자. 그리고 일어나서 하라 그러면 2학년 1학기까지는 그런 대로 이렇게 쭈뼛쭈뼛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지나죠? 그리고 2학년 2학기가 됐어요. 그래서 야, 얘들아, 피곤하니까 오후 스트레칭 하자. 다 같이 헤드 앤 숄더 리젠트 그러면 애들이 일어나려는 눈치를 안 보이고 저를 쳐다보면서 저 아저씨 왜 저래? 이런 눈치를 보여요. 그만큼 중학교 2학년 시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격렬하게 변화하는 시기다. 역동적인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중에 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 게임 중독, ADHD다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학부모님들은 그러십니다. 에이, 우리 애는 우울하지 않을 거야. 맨날 뭐 텔레비 보고 저렇게 깔깔 뒤집어지는데 무슨 우울이야. 그러나 여기 통계를 보시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청소년 자살 현황이 이렇고요. 중고생은 약 27%, 뭐 3명 중에 하나인은 우울감을 경험했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3명 중에 자녀가 3명이면 그 중에 하나인은 우울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들은 의아해 하십니다. 무슨 애들이 우울증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여기 청소년의 우울증은 가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뭘 쓰고 있어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서 좀처럼 어른들이 아이의 우울을 판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경험에서 오르는 세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아이가 자꾸 이런 말 합니다. 짱나? 귀찮아? 몰라? 엄마는 됐거든? 엄마는 몰라도 돼?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자, 첫 글자만 따라서 함께 하면서 기억을 해볼까요? 짱귀몰. 다 같이 시작. 짱귀몰. 혹시 아이가 이런 말을 달고 살 때 우울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할 때 이 어른의 우울하고 아이의 우울하고 좀 다른 게, 우울하면 어른은 새벽에 번쩍 눈이 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청소년들의 우울은 이 늦잠을 자는 게 특징이에요. 그냥 어떻게 저렇게 허리 아플 때 저렇게까지 잠을 잘 수 있을까라고 싶을 만큼 잠을 잡니다. 이게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살펴본 그런 사례들인데요. 여기 지금 애들이 아주 심한 경우는 선생님 제발 좀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애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늦잠 자건다 할 때 또 이렇게 우울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사례들이죠. 아빠는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애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 혼돈이 올 때, 이럴 때 애가 힘겨워하더라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페에서, 죄송합니다. 카페에 가셔서 자녀와의 소통을 읽어보시면 여기 자세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좀 멜 레빈이란 분이 이런 말, 게으른 아이는 없다. 다만 어려움이 있을 뿐. 그러니까 애가 힘겨운 상태라고 하는 거죠. 우울을 맞는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어머니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우리 딸이 이상한 애들하고 사귄다. 이래요. 애들이 이상한 애들 사귄다. 그런데 사실은 이상한 애들과 사귀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이상해진 거예요. 아이의 마음이 이상해진 거죠. 근데 어머니들은 자기 딸은 아니다라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럴 때, 애가 이상한 애들과 사귄다 그럴 때 사실은 우리 아이에게도 우울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하실 거, 야, 너 이상한 애들하고 사귀지 마. 이렇게 되면 애 입장에서 어머니를 떠날까요? 친구를 떠날까요? 네, 잘 생각하세요. 이 사춘기 때 애들은 엄마보다 누가 중요해?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출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예. 엄마가 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그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중에 하나는 어머니들께서 왜 저런 애라고 살까? 짜증나. 그렇지만 이 아이를 말리면 말릴수록 더 하는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펙트 아니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자살했어요? 그만두라니까 애들이 더 그렇게 말하죠. 자, 언니들께서도 속상하더라도 그 아이들까지 같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같이 휴가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애들이 비행에 빠지려고 할 때 차마 엄마 얼굴이 떠올라서 얻어먹었잖아.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가 팁을 말씀드렸어요. 잘 유념하셔서 아이가 우울한지 여부를 판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인터넷 중독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인터넷 중독되는 심리가 뭐냐면 우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처럼 가치관이 획일화돼 있어. 1등부터 70만 등이 다 서열화돼 있는 이런 나라들은 공부가 수능 점수 등급이 안 되고 내신 등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루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인간이 과연 나는 루저다라고 인정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어딘가에선 위너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게임에 중독되고 몰입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렇다면 이건 우스개입니다.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퓨마가 아니다. 인터넷 게임이다. 왜 그래요? 인터넷 게임 때문에 아예 신발 자체가 닳지를 않는다는 거죠. 또 교사의 경쟁 상대는 흔히 학원 강사는 잘 가르치고 이렇게 이런 비교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학원 강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PC방 주인이 경쟁 상대입니다. 아무래도 애들 정기고사 볼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부모님 체험학습을 하셔야 돼. PC방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오히려 시험 볼 때를 좋아합니다. 왜? 용돈도 받지 PC방에 가서 실컷 놀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 중독을 부모님께서 잘 코치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얘네들이 천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네, 게임의 달인. 한 녀석이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인데 학년 전체 꼴찌. 시험 볼 때 그냥 시험지 나눠주면 한 번어 쭉 붙고 이렇게 주무서 그러네. 정력 꼴찌.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애가 푹 자니까 제가 잠을 잘 못 깨우겠는 거야. 요즘 남자 선생님이 여자애들 건드려서 이렇게 잠 깨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구상가에 가서 이런 유치한 장난감을 사다가 제 귀에다가 이렇게 대줬어요. 네. 그랬더니 내가 그제서야 이제 근데 이 뽀로로를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눈 뜨기 전에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야, 넌 어떻게 다 잠을 자도 그렇게 달게 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공격하진 않았잖아요. 깨우고 야, 넌 수업 시간에 수업도 안 하고 종이쳐도 안 깨냐? 만약에 그랬으면 이 아이는 자기 문을 닫아버렸을 거예요. 근데 걔가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 저 아프리카 TV BJ예요. BJ. 저는 BJ라는 말을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방송 운영하는 사람, 인터넷 방송인을 BJ라고 한대요. 원래는 방장의 줄임말이래요. 방장의 첫 글자. 근데 또 요즘은
브로드캐스팅 자키, 방송 자키다. 그러면서 제가 밤에 그 마인크래프트 게임 BJ를 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실제로 이 아이의 아이디를 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들어갔더니요. 추석 연휴에 17시간을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무기력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마인크래프트는 또 뭐야? 제가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라는 걸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블록을 가지고 뭐 이렇게 건축물을 만드는 게임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가 그렇다고 영어를 놔서는 안 되잖아요. 얘가 물론 밤에 바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얘에게 특별한 과제를 줬어요. 너 그러면 이렇게 영어 단어를 마인크래프트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얘 아이 말이 더 걸적이에요. 선생님 저 바빠요. 그래 좀 몇 개만이라도 좀 해줘봐. 그랬더니 얘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어몽, AMONG 사이에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앵그리 그게 앵그리버드가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걸 보고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마인크래프트를 모르니까. 그런데 마인크래프트를 아는 아이들은 이런 것을 보고서 와 앵그리를 화난 걸 앵그리버드로 표현했네. 어몽을 이렇게 표현했네. 아이들은 재미를 느끼고 감동한다 이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아빠가 천재예요. 왜냐? 저는 이 아이의 자존심을 이런 식으로 살려줬는데 아빠는 더 하신 거예요. 아빠는 택시기사 하셨는데 딸내미한테 배워가지고 택시 안에 카메라를 달고 BJ를 하신 거예요. 물론 안전성 등등의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아빠가 왜 천재냐면 전교 꼴찌인 아이에게 아빠도 너 BJ 되는 거 가르쳐줘 해가지고 애에게 뭘 심어줬어요? 자존감을 심어준 거거든요. 사실은 이 학습 부진을 치료하는 명약, 백신 99.999 이 백신이 자존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얘가 시험 성적이 영어 성적이 30점 오른 게 아니고 평균이 30점이 올라요. 전교 꼴찌니까 뭐 한 20, 30점 됐겠죠? 그 다음 시험에 60점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야 어떻게 성적이 많이 올랐어? 그랬더니 대답이 얘는 정말 큰 BJ가 되고요. 뭐 그동안 공부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시간 좀 냈어요. 시간 좀 내서 시험 공부했더니 평균 30점 올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학습 부진이라는 건 무관심에 불과한 거지. 애들이 바보가 아니야. 이때 이제 아버님의 이 태도 정말 아이를 자긍심 있게 키워주신 거죠. 또 하나 이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아이인데 이 녀석이 38명 중에 38등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자느냐? 잠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38등인데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발 조심을 했죠. 너는 어떻게 이 멀쩡한 놈이 꼴찌하냐 이걸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아이가 선생님 제가 사실은 밤에 소녀시대 팬클럽 블로그 운영자거든요. 어이? 블로그 운영해? 저도 이제 그때 블로그를 운영하고 이럴 텐데 보실까요? 이게 이제 그 아이가 운영하던 블로그인데요. 방문객이 130만. 이 당시에 하루 방문객이 1000명이었어요. 제가 블로그 운영하고서 하루 방문객이 1000명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저도 나름 그 조직사회에서는 뭐 선생님들한테 꽤 지명도가 있는 카톡 친구가 2만 명이나 되고. 근데 이 블로그 하루 방문객이 1000명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이미 이 당시에 고1 이 당시에 방문객이 10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얘한테 공부 못한다고 얘기를 안 한 길 잘했거든. 얘는 어때요? 슈퍼파워 블로거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니까 얘는 대학교에서 홍보학과나 신문방송학과는 이 아이의 홍보력에 주목을 해서 이 아이를 특별 전형으로 뽑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이번 강의의 제목이 뭐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있다 없다? 공부가 뭐냐, 공부가. 근데 9등급 안에 학교 교육과정 안에 다 가둬버리면 이 아이들은 바보이지만 이 아이들을 넓게 바라보고 그러면 얘는 분명히 천재입니다. 자, 세 번째, ADHD. 네, 그런데 ADHD에 대한 커다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전 세계 아동의 6 내지 9%. 한반에 2~3명 정도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아이들이 주의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혀. 얘네들은 특징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그냥 하염없이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 아이들의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의 포인트를 두고 ADHD 아이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대단한 집중력을 가진 이 부분에 우리가 어머니들이 야 그거 해가 이게 레고가 될 수도 있고 모델 조립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왜 큐브라고 주사위가 아니고 정육면체로 된 거 떼고 돌려서 색깔 맞추는 거 있죠. 큐브라고 하는 거. 어떤 애는 그걸 10몇 초 만에 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야 그게 밥벌이가 되니? 응?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애가 마음껏 집중하도록 2년 정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말을 전문가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실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얘는 고3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수업이 50분이지만 50분 다 수업하나요? 그렇지 않지. 근데 중간에 애가 필기 다 끝나고 진도 끝나고 그러면 한 중 끝에 5분 내지 10분 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선생님 저 나무젓가락으로 칼 좀 깎아도 돼요? 그러면서 나무젓가락하고 칼을 꺼내서 칼을 깎아요. 그럼 얘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희 집은 다 ADHD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얘 스스로 커밍아웃을 해요 저한테. 아 그러냐? 그럼 너는 숙제를 이렇게 칼로 만든 거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그걸 숙제로 해봐라. 그러면서 자, 얘가 이렇게 숙제를 저한테 내줬습니다. 네, 화면을 볼게요.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부모님들은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영상이 많이 올렸습니다. 저는 수업하는 걸 다 올리니까. 근데 나머지 전체 조회수만큼 얘가 조회수를 차지해요. 이게 수십만입니다. 그리고 댓글이 아마도 초등이나 중학생 같은데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려요. 아, 저거 사고 싶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밥벌이가 되냐? 근데 우리 솔직히 말씀 나눠서 1, 2, 3등급 한다고 또 밥벌이가 됩니까? 근데 이 아이의 이 정도 실력이면 실은 이미 얘는 뭐 인터넷 판매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된 거죠.
어쩌면 이 블루오션이라고 하잖아요. 레드오션, 블루오션, 빨간 바다. 경쟁이 치열한. 얘는 이미 고등학교 3학년 때 레드오션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파워포인트. 네. 네. 그리고 오히려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께서 왜 우리 애는 공부에 취미가 없는지 자기 방에 들어가서 5분을 못 버텨.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애들은 실은 여기 신체 학습자로 보셔야 돼요. 그런 애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 ADHD가 그렇거든요. 그 여기 지금 ADHD 협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교사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교칙이 허용한다면 ADHD 학생이 수업 시간에 껌을 씹는 것도 허용하라. 그리고 애가 굳이 앉아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애가 일어나서 뭐 필기한다든지 하는 것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애들은 움직일 때 뇌가 활성화된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애가 오히려 얘네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그 예를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보컬 수동태창과 연주입니다. 레디 액션! 능동태, 약지랑 수동태.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보컬 수동태창과 연주입니다. 레디 액션! 네. 바로 이런 아이들이 교사들로부터 ADHD라고 공격받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냥 선생님이 그냥 뭐 한 시간 내내 뭐 설명하고 이러면 얘네들 미쳐버리는 거야. 환장을 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근데 이건 제가 직접 노래 가사 만들고 이 아이들의 최적화된 수업을 한 거죠. 수동태 참가다. 하다 했다 능동태. 능동태는 뭐냐? 하다 했다다. 돼지밭이당. 재밌죠? 되다, 지다, 받다, 희다, 당하다는 수동태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니네들이 연주하고 해라 했더니 얘가 지금 하는 게 펜비트라는 겁니다. 펜비트.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하면서 영어와 친해지고 영어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자, ADHD 특징.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ADHD에 대해서 실은 다른 선생님들부터 굉장히 빨리 ADHD를 만났어요. 제가 98년도,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넘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님이 오시더니 끝나고 가시면서 저는 학부모 총회 때 개별 면담 안 하고 그냥 쭉 둘러앉아서 삶 나누기를 했거든요. 올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 봤는데 어머니께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우리 아이가 ADHD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아이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ADHD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2년이 경과했고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선생님께서도 관심 있게 관찰해 주시고 때때로 이렇게 관찰 일지를 써주시면 의사 선생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근데 얘가 어떤 애냐? 15분마다 한 번씩 자리를 옮겨 자서 하루 종일 처음에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제정신이야?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거는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아까 제가 카페 이름이 돌봄치유교실이라고 했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애들에게 교사가 일방적으로 훈육에 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아하, 이제 교사가 학부모를 소 닭보듯 하는 시대는 지나야 한다. 아이가 학창시절에 최대한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친구가 돼야 한다. 이런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들, 어머니들도 같이 요 글자 ADHD에다가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기로 해요. 소리내어 읽는 것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ADHD 시작. ADHD 아동의 학부모는 담임과 친구가 되어야 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시고 요즘 이제 맞벌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은근히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기 애가 학교에 갔다 왔든지 전업주부의 경우에 또 혹은 어머니께서 일자리를 다니신다든지 할 때 집에 들어오셨을 때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이 그 말을 패러디했어요. 아이에게 15분간 등을 보이지 마시오. 이게 어머니께서 등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15분 동안 그냥 아이에게 눈 맞추면서 대화하셔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저녁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가서 주방에 가서 물을 끓인다 이런 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해보세요. 요거를 제가 3일 만에 기적을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아이가 지금 왠지 얘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불만인 것 같고 우울한 것 같고 게임에만 몰입하는 것 같고 이럴 때 이것을 치료하는 치유제가 뭐냐? 바로 15분간 하루 15분간 아이와 몰입해서 대화하시는 겁니다. 한번 3일간 시도해 보세요. 3일간 기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톡 아이디 ICTSONG니까 혹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얼마든지 카톡 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필요하다면 또 전화 상담도 드리고 문자 상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아이가 왠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것의 정서적인 배경, 우울증, 게임 중독, ADHD를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도움되셨죠?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간이